네, 최근에 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JYP 요. 고민되실까요? JYP요. 네, 네, 매수가랑 10만 비중은요? 6천 원에 15%. 10만 6천 원에 15%요. 네, 징그런 네가 물을 타야 되나 해서요. 비중 확대를 해야 되나 고민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세 분의 네. 의견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JYP 엔터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오일 중립이 나와버렸네요. 그러면 최진욱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때 박진영 프로듀서가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8만 원대에 나왔는데 지금 그 이후로 계속 밀리면서 7만 원대거든요.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가가 10만 원대면은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뭐 앨범 판매가 역성장한다는 부분들이 주가에 계속 지금 우려감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다르게 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좀 하나의 주요 이벤트성 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탈을 훼손을 할 만한 좀 그 정도의 지금 파급력은 좀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모든 엔터사들이 대부분 다 서구권 쪽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이제 초동 앨범 판매량 부분들이 역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에는 계속 좀 우려감이 반영이 됐던 부분들인데, 일단 서구권 쪽으로 확장을 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첫 번째로 펀더멘탈은 일단 훼손이 되기는 다소 어렵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지금 전체적인 주요 아티스트들이 보게 되면은 앨범 판매량 부분들은 역성장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월드 투어 부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 투어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향후에 지금 수익성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다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너무 엔터가 날개를 달고 좀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좀 과하게 좀 주가 조정을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좀 중립 의견을 드렸던 부분들은 일단 지금 매수가가 10만 6천 원에 15%이신데 이게 일단 지금 부근에서 빠져나오기도 좀 저는 난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종목이 업황 자체가 워낙 최근 들어서 뭐 앞으로도 좋지가 않다. 이 종목이 지금으로서는 굳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도 이제 뭐 부정 의견을 드렸겠지만 일단 중립을 드린 부분들은 저는 일단은 6만 원대까지도 빠질 가능성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월봉상에서만 놓고 봐도 6만 원 아래로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만 원 위쪽으로는 매물이 생각보다 지금 많지가 않다 보니까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매수 물량도 굉장히 적고요. 최근에 개인들만 계속해서 매수세를 좀 넣어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메이저들의 시세 차익 부분들의 물량이 전부 다 좀 나와주고 나서야 바닥이 잡히는 걸 보고 그때 좀 추가 매수를 좀 하셔야 저는 좀 맞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일단 저는 한 6만 500원대까지 밀릴 것을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6만 500원 부근대 좀 접근을 하고 근접하게 와준 다음에 월봉상에서 혹시 뭐 61선을 좀 지지를 명확하게 받아준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때 저는 한번 15% 정도를 더 추가 매수로 좀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평단은 확실하게 좀 조정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일단 월봉상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는 부분들은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반등력까지도 충분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평단 이상까지는 일단 좀 수익성이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좀 물을 타시는 것은 저는 좀 비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한 6만 500원에서 한 1,000원 레인지를 잡으신 다음에 거기 지지해 주는지를 일단 저는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엔터주 JYP 엔터는 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 고민해보자라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이스트 소프트요. 이스트 소프트 매수가랑 비중은요? 44,550원이고요. 비중은요? 30%요. 좀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네, 그래서 어느 지점에 매도를 해야 될지 지금 너무 손해를 봐서요. 네, 언제 매도해야 될지가 고민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밀려서 걱정이실 텐데 세 분의 의견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부적인지 긍정인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한 분 두 분은 중립이십니다. 정재훈 대표님 중립 들어두셨는데 뭐 비중도 꽤 있으시고 좀 최근에 많이 밀렸잖아요.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해야 됩니까? 손절하세요 그러면 손절 못 하실 분이세요. 아. 그러니까 아마 종목 상담을 예. 좀 하시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스트 소프트가 인공지능의 테마로 좀 분류가 되면서 급등을 한 그런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 임원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기사화가 좀 됐었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변동성은 좀 더 커진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 미국 빅테크 기업과도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모멘텀이 좀 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1차적인 상승기는 저는 마무리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간 조정 형태의 모습을 보이거나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구간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비중이 좀 30%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추가 매수를 하세요라는 말씀도 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매수 단가가 4만 거의 5천원권역이면 고점권역에서 좀 매수를 하신 케이스인데 여기서 빠져나오려면은 저 30% 정도를 더 매수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단가가 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4만 원 돌파 시도는 다시 한번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한번 좀 비중을 축소를 해보거나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에서 다시 4만 원 돌파 시도가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500만 주 이상씩 다시 터지게 된다라면 아마 4만 원 안착 시도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들고 가시되 만약에 거래량이 오늘처럼 뭐 300만 주 미만이거나 그런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4만 원 언저리 때까지 갔을 때에는 아마 매도를 조금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4만 원 언저리 올라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만 원 돌파 여부나 거래량이 중요해 보이네요. 우리 시청자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 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요. 아,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87,000원에 20%요. 20%요. 아, 87,000원이면 꽤 높은 가격대에 예, 들어가셨네요. 고가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에 많이 밀리고 있는데 어떤 전략 예. 필요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일단은 중립 두 분, 정재훈 대표님 긍정이십니까? 예, 네. 최진욱 본부장님도 긍정 들어주셨고 우리 시청자분 궁금하신 게 따로 있으실까요? 예, 뭐 실적도 괜찮고 네. 뭐 여러 가지 사업도 하는데 너무 많이 빠지고 요새 계속 횡보하니까 좀 먹을 가능성이 있는지 네. 아니면 물을 좀 타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겁니다. 우리 네, 이지은 네. 대표님이 중립을 들어주셨는데 뭐 사실 뭐 실적도 괜찮고 신사업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왜 이리 못 가는 건지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올해 이제 에너지 쪽으로 1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쪽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이는데 제가 이제 중립을 드렸던 이유는 약간은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기업이 못 가냐는 아니지만 시간적인 소요는 충분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철강 쪽의 업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트레이딩 쪽도 조금 어렵고 이런 업황에 대한 부분들 이제 다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발목을 잡는 쪽도 분명히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됨에 따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좀 바닥권에서 어떻게 보면 조정에서 계속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갔는데 더 이상의 가격 조정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대로 이 가격권 안에서의 이런 횡보를 하면서 좀 기간적인 조정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비중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중 확대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비중 확대를 진행한다고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추세가 좀 돌림이 나온 다음에 좀 확인을 하고 하시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55,000원 돌파는 최소한 이루어져야 되고 조금 더 안전하게 비중을 좀 늘린다 하신다면 63,000원까지 주가의 흐름이 돌림이 나온 다음에 좀 비중 확대를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도 이 종목이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나면 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돼요. 근데 시간적인 부분들이 소요가 되다 보면 이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싣게 되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실 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간들을 좀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확대는 63,000원 이상 이제 돌파되는 모습을 보고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가시면 조금 이제 해소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좀 괜찮지 않을까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스코인터 계속 밀려서 걱정되셨을 텐데 알려드린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인터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예. 종목 고민되실까요? 마음 AI고요. 네. 92,000원인데 비중은 29,000원인데 비중은 30%인데요. 아, 29,000원이요. 예. 아,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돼 가는데요. 네, 매수하신 뒤로 계속 조정받아가지고 걱정되시죠? 예.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더 이렇게 그냥 비중을 낮춰야 되나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보유해도 될지 세 분의 의견 통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음 AI는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올긍정 나왔습니다. 그럼 보유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정재훈 대표님 비중도 꽤 있으시기는 한데 매수가 위로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AI 관련주들 좀 살아날까요? 우선 인공지능이 좀 대세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국내에 있는 이 AI 쪽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쪽이나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이 없습니다. 일단 기대감으로 인한 그런 상승이 좀 나오는 그런 사항들인데 마음 AI 같은 경우도 작년에 큰 폭으로 좀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우선 주가가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못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9,000원짜리 때는 아마 무난하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우선 박스권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수 하단 자리대가 2만 원대 초반이고요. 상단 자리대가 아마 31,000원, 32,000원 여기를 잡으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아마 내일 당장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설 지나고 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 시장 괜찮아질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로봇이며 인공지능이며 다 순환매가 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비중이 30%면 조금 과하게 좀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29,000원 위에서는 좀 줄여주시고 나머지만 한 31,000원에 32,000원 정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절반 정도는 좀 줄여놓고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좀 자세하게 알려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고민되셨을 텐데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꼭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스피드 문자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자가 들어왔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로 종목 고민 보내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9411번님입니다. 맥스트 가지고 계시고요. 12%에 8,500원에 매수했습니다.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 연초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대응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6063번님께서는 동원산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39,9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저 PBR 보고 매수했는데 손실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동원산업 현재 0.52 PBR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5059번님께서는 네오셈 가지고 계시네요. 14,000원대에 매수하셨고요. 13%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계속 하락합니다.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도 8거래일째 하락세를 딛고 오늘 반등에 성공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03번님 에코프로 가지고 계십니다. 내일 실적 발표인데 과연 주가 어떻게 반응할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오늘의 스피드 상담은 최진욱 본부장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맥스트 먼저 좀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뭐 이제 XR이나 뭐 메타버스 이제 관련해서 좀 기대를 하고 좀 매수를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일봉이나 뭐 주봉이나 월봉 전부 다 체크를 했을 때는 추세가 전부 다 무너진 건 사실입니다. 네, 다만 지금 앞쪽에 보게 되니까 한 1월 8일 정도에 지금 단기 매집봉이 일단 좀 형성이 된 걸로 지금 판단이 들거든요. 일단 지금 누군가가 맥스트를 지금 물량을 좀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은 차익 매물을 소화를 해줄 여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엔 지금 5,200원대까지도 일단은 하단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5,200원대까지 하단을 좀 열어두신 다음에 일단은 지금 뭐 바닥권인 건 사실이다 보니까 이 XR 쪽 관련해가지고 테마가 또다시 붙는다 하게 되면은 일단 다시 한 번 더 단기 상승이 들어와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아직은 좀 홀딩을 유지를 하시고 저는 오히려 지금 매수가 부분들이 8,500원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이슈가 좀 확실하게 더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앞전 정고 라인이 한 10,000원, 1,300원대 이상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비중을 더 이상 추가는 진행하지 마시고 5,200원을 손절 라인 일단 잡으신 다음에 여기 지지해주면 추가 매수를 이때 좀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냥 아직은 좀 홀딩 유지하신 다음에 이대로 그냥 반등 나와주면은 10,000원 이상에서 좀 목표를 잡으시고 좀 매도를 진행하고 나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동원산업 같은 경우도 앞선에 이제 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저 PBR 관련해서 좀 담으신 걸로 보이는데 이제 PBR 관련주라 해서 전부 다 담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PBR 관련주도 향후에 실적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기업, 내년 내후년까지 실적이 계속 순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 동원산업이 취급을 하고 있는 사업 영역 부분들이 뭐 유통이나 식품 이런 쪽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이 탄력성 있게 회복을 해주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저 PBR 부분들이 좀 테마가 좀 약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39,900원에 1차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셨었는데 일단 이제 지주사 형 성격도 일단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은 아직은 좀 홀딩을 유지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31,000원대까지 일단은 하단은 좀 열어주시는 게 괜찮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베스트 부분들은 36,000원을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만약에 37,100원대를 충분하게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들이 들어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단 여기서 한 반절 12%에서 한 6% 정도만 추가 매수 한번 진행해보신 다음에 오히려 이제 매수가 부분들이 소폭 좀 조정이 되면은 앞전 정고 라인이 한 43,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홀딩을 좀 이어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네오셈 좀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뭐 테마나 뭐 모멘텀 보게 되면은 네오셈도 지금은 뭐 이제 예외는 아니죠. 반도체 쪽에 관련해가지고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또 시세도 굉장히 좀 잘 나왔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앞전 정고 라인에서 생각보다 거래 대금들이 터지면서 외봉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일단 거래 대금들이 터졌다고 하게 되면은 일부 차익이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지만 아직은 좀 거래 대금들이 명확하게 터지면서 눌리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좀 손절을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요. 일단은 지금은 가격에 대한 8,600원대 여기를 좀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주는지를 체크를 좀 진행하신 다음에 일단 지금 14,145원이 매수가니까 한번 추가 매수는 좀 저는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8,600원대 지지해주는지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좀 지지가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단 6,700원에서 900원대를 2차 추가 매수 라인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에서 지지가 안 되면은 2차에서 나머지 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총 2번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비중이 13%니까 뭐 13, 13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7%, 뭐 6% 혹은 6%, 7% 이렇게 총 1차, 2차 분할 매수를 한번 좀 진입을 해보신 다음에 그렇게 되면 좀 평단이 좀 많이 조정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앞전에 좀 정고 라인까지는 아니어도 한 11,0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또 슈팅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11,000원대에서 좀 수익을 보고 좀 나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에코프로를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사실 이제 2차 전지가 가장 좀 난해합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바닥이 어딘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계속 뭐 차트상으로 놓고 봐도 하단은 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월봉사고로만 놓고 봐도 지금 60일선까지 한 31만 원대까지 일단은 좀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하단에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이 잠겨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밀어버리면 계속 밀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기보다는 일단 에코프로는 그대로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매수가 부분들이 62만 원이긴 하지만 그렇게 좀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바닥이 잡히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신 다음에 월봉상에서 한 28만 원에서 30만 원대, 32만 원 좀 크게 잡으면 그리고 가장 베스트는 48만 9천 원 여기를 일단은 좀 지지를 해주는지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때문에 만약에 좀 지지해주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은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기보다는요 그대로 좀 끌고 가셔가지고 오히려 저는 매수가보다는 충분하게 위로 밸류업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추후에 보게 되면은 그럴 경우들을 견해를 봤을 때는 일단 좀 중장기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중장기로 가져가셔가지고 매수가 이상에서 충분하게 좀 수익을 보고 나오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코프로까지 스피드 문자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나도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사마알미늄이요. 아, 사마알미늄 매수가랑 비중은요? 99,900원에 30%요. 아, 99,900원이면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1월 18일 날 들어간 것 같은데 1월 달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아, 네. 매수하신 뒤로 계속 밀려가지고 걱정 많이 되시죠? 예. 네, 그럼 계속 지금 밀리네. 네, 손절해야 될까도 고민이실까요? 글쎄, 손절을 얼마나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사마알미늄 과연 반등해 줄 수 있을지 일단 긍정인지 부정인지부터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어떻게 보시는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이번에는 부정 한 분 그리고 중립 두 분 나왔습니다. 정재훈 대표님, 중립 남겨주셨는데 지금 비중도 꽤 크시고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데 좀 살아날 기미가 좀 보이시나요? 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어요. 특히나 이제 장비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도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이 없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인데 추가적으로 좀 밀려 내려올 수는 있어 보이긴 해요. 일단 여기가 어디가 바닥이다라고 좀 보여지기는 예상을 해보기엔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뭐 7만 원대 초반짜리대가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역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3개월째 하락이에요.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게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지금은 관망을 하고 있어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좀 아닌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왜 하락을 하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이 보유 수량이에요. 검정색 선이 기관의 보유 수량이고요. 빨간색 선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량이에요. 보유를 하고 있는 수량이거든요. 그럼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같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는 큰 변동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일단 메이저들 같은 경우는 이탈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소요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부근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나는 매도를 하고 나올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볼지 그걸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마알미늄에 대해서 자세한 대응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4216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매일경제TV를 즐겨 시청하는 사람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아진다는데 너무 오래 갖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전망이 어쩐가 궁금합니다. 삼전 매수가가 86,000원에 비중이 무려 100%라고 하시는데 올해 원금 회복 가능할지 여쭤보십니다. 과연 올해 안에 8만 원 넘어서 9만 전자까지 과연 갈 수 있을지 일단은 세 분의 의견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우리 정재훈 대표님 바로 부정을 들어주셨고 이지은 대표님은 긍정 그리고 중립 한 분 나왔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긍정을 들어주셨는데 원금 회복 가능한가요에 대한 답변에서 긍정이신가요? 9만 전자까지 가능할까요 올해? 네, 일단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비중이 너무 100%라서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많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삼성전자만 두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삼성전자 지금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추세도 나쁘지 않고 일단은 지금 메모리 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는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일각에서는 12만 전자에 대한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제 조금 기대감이 있는데 물론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가격대까지 간 적은 없긴 하지만 일단은 저도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시장 이제 HBM이라든지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이런 시장 이번에 갤럭시 24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확장에 있는 국면에서 삼성전자도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로 HBM을 납품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생겼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했지만 그것도 또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2024년에 좀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AI 시장 확대 국면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같이 좀 좋아질 거라고 더욱더 주가 추이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만큼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시장 대비해서 계속 좀 잘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100%의 비중이 살짝 마음에 걸리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우상향할 것 같은 이 시기에 또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기에도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긍정의 의견을 드렸는데요. 85,000원이라는 매수가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의 비중은 지금 한 77,000원까지 올라오거나 만약에 이제 79,000원, 8만 원 부분까지 오면은 약간의 비중은 저는 살짝은 30%라도 좀 축소를 해두고 나머지를 가지고 가는 부분도 어떨까라는 의견을 일단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